오후 2시 서울 강남의 럭셔리 병원 로비. 햇빛이 통유리벽을 통해 차갑고 선명하게 내려쬐다. 하얀색과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미니멀한 공간에 불안감이 떠돈다. 실내 온도는 자동으로 조절되어 늘 같은 온도를 유지하지만 이곳에만은 더 이상한 차가움이 감돈다. VIP 대기실의 소파에 앉은 여인이 있다. 윤소희, 38세. 화면에서 자주 보이는 유명한 배우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도 없고 연기도 없다. 오직 불안감만 가득하다. 손이 자꾸만 핸드백을 쥐었다 펼친다. 그 반복되는 움직임은 심리 상태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뭔가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시계를 본다. 2시 15분. 남편이 지금쯤 나올 시간이다. 창문 밖으로 자동차들이 흘러간다. 서울의 평화로운 오후. 저 멀리 강남역 너머로는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다. 하지만 이곳만은 침묵이 무겁다. 옆 소파에 앉은 최영미, 41세. 윤소희의 매니저. 핸드폰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윤소희를 살피고 있다. 그녀의 불안을 누구보다 잘 안다. 매번 이런 날이 있었다. 남편을 기다리는 날들. 그리고 남편을 두려워하는 밤들. 간호사 김다은이 VIP 대기실을 들어온다. 27세. 밝은 표정으로 인사한다. 환자분 호출 드렸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이 또 다른 평범한 오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윤소희가 일어난다. 몸을 일으키는 것도 조심스럽다. 마치 계란 껍질을 다루듯이. 매니저 최영미가 그녀의 옆에 간다. 손이 살짝 윤소희의 팔을 건드린다. 무언의 응원이자 동시에 경고다. 이제 참아야 한다. 조금만 더. 복도를 걸어가는 세 여인. 하지만 윤소희는 걷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뒷모습만 봐도 그녀의 긴장이 느껴진다. 어깨가 굳어 있다. 목이 약간 앞으로 숙여져 있다. 이것은 공포의 자세다. 병원 곳곳에 직원들이 지나간다. 그들은 유명 배우를 인식하고 시선을 던진다. 하지만 그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다. 소문을 아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소문은 빠르다. 특히 병원처럼 폐쇄된 공간에서는 더욱. 수술실 근처. 이준호 회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 42세. 건설회사 회장. 얼굴은 무표정하지만 손가락은 계속 탁자를 두드린다. 짜증의 신호다. 분노를 참고 있다는 신호다. 누군가 그의 비위를 거스렸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증폭시킨다. 윤소희가 수술실 문 앞에 선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을 것이 눈빛에 드러난다. 공기가 멈춘 것 같다. 최영미도 그녀의 뒤에 서 있다. 이 순간 이후로 무언가가 터질 준비가 되어 있다. 모두가 그것을 느낀다. 공기가 그것을 알린다. 윤소희가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간다. 수술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것은 정상적인 의료 절차의 소리여야 하지만 이 순간 그것은 폭발 직전의 신호음처럼 들린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터진다. 낮은 목소리가 아니라 폭발적인 목소리다. 병원 복도 전체에 울린다. 시청률이 5%라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 모욕감이 담겨 있다. 자신의 부인이 할 일을 못했다는 분노. 모든 것이 정지한다. 간호사들의 손이 멈춘다. 이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난다. 그의 얼굴은 붉어진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남자의 얼굴이다. 핏줄이 이마에 솟아난다. 윤소희는 한 발 물러난다. 최영미가 그녀의 팔을 잡는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의 제스처가 아니라 통제의 제스처다.
이것은 윤소희의 책임이고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이준호가 한 발 다가간다. 넌 도대체 뭐하는 배우야? 이 정도도 못 챙기고. 말이 마치 벽돌처럼 날아온다.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계속된다. 간호사 김다은이 현장을 목격한다. 그녀는 이 장면을 제대로 본다. 강한 남자가 약한 여자를 몰아붙이는 모습, 그 여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는 모습, 김다은의 눈빛이 변한다. 이건 틀렸다. 뭔가 잘못되었다. 병원에서 봐야 하지 않을 것을 보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꽃병이 놓여 있다. 수술 축하용 꽃이 담긴 도자기 꽃병, 파란색과 흰색의 자기. 어떤 가정적인 누군가가 예쁘다고 생각하며 선택했을 그런 꽃병. 이준호의 손이 그것을 짚는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윤소희는 그 손을 본다. 자신의 아래로 날아올 것을 직감한다. 그녀의 눈이 커진다. 입이 열린다. 비명의 시작. 꽃병이 날아간다. 호를 그리며 하늘을 가로지른다. 장미와 카네이션이 흩어진다. 그리고 그 궤도 위에 김다은이 있다. 깨지는 소리, 물이 튀는 소리, 그리고 조용한 비명.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다. 병원이 혼란에 빠진다. 간호사들이 소리친다. 누군가 휴지를 줍고 누군가는 112를 부르려고 한다. 누군가는 의료진에게 보고하려 움직인다. 하지만 모두 멈춘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한 것이다. 강력한 권력의 냄새가 그곳을 휘감는다. 그것은 무형이지만 명확한 냄새다. 박병수 병원장이 응급 호출을 받는다. 수술실 근처에서 난동. 그는 서두른다. 50대 중반의 의사. 신중함과 윤리감으로 이루어진 인물. 하지만 오는 길에 이미 알았다. 그 남자는 이준호 회장이다. 그 여자는 배우 윤소희다. 권력과 명성이 얽혀있는 상황. 박병수 병원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준호는 여전히 서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벼운 표정으로, 마치 누군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린 것 정도의 일처럼. 하지만 모든 증인들이 있었다. 간호사들, 그들의 눈, 그들의 표정, CCTV 카메라도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이제부터는 부인할 수 없다. 박병수 병원장이 이준호 앞에 선다. 직시한다. 두 남자가 마주본다. 의료인과 권력자의 만남.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속에는 결연함이 있다. 이준호는 태연하다. 실수다. 손이 미끄러졌다. 변명은 너무나 뻔하다. 모두가 이것이 거짓임을 안다. 하지만 이준호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의 말이 진실이 되는 세상에 살아왔으니까. 권력자의 말은 진실이고 그것이 법이 되기도 했다. 박병수의 얼굴이 단단해진다. 의사로서의 윤리와 현실적 압박이 충돌한다. 한쪽에는 피해자가 있다. 다른 쪽에는 거대한 권력이 있다. 그 사이에 자신이 서 있다. 김다은이 앞으로 나온다. 그게 아니라. 그녀는 용감하다. 젊고 순수하고 정의감이 있다. 하지만 이준호의 눈빛이 그녀를 누른다. 그것은 명백한 위협의 눈빛이다. 너는 이 자리에서 말할 권리가 없다는 눈빛. 젊은 여자는 입을 다문다. 입술이 떨린다. 최영미가 박병수 병원장에게 다가간다. 그녀의 모습에는 미끄러운 전문성이 드러난다. 속삭이듯 말한다. 병원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회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 말 뒤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을 것이다. 충분히 큰 숫자. 박병수는 그 말을 듣는다.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간다. 돈이 진실을 덮는다. 권력이 정의를 누른다. 그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박병수는 의사다. 피해자가 있다. 그 여자 김다은이 다쳤다. 비록 작지만 상처가 있다. 목에 찰과상이 보인다. 피부가 벗겨져 있다. 그 상처는 도덕의 상처만은 아니다. 물리적인 상처다. 신체 침해다. 이준호는 이미 움직인다. 그럼 됐네. 수술은 언제 끝나? 그는 이 상황을 벌써 종료시켰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상금을 내고 침묵을 사고 계속 나아간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박병수는 다르게 생각한다. 회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다. 의료 기록이 남을 것이다.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기록. 윤소희가 침묵하고 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 오래된 습관이다. 침묵, 수능. 그 대신 내면에서만 울고 있다. 최영미가 박병수와의 만남을 따라간다. 병원장실로. 이제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진정한 협상. 도덕과 현실의 타협이 이루어질 장소로. 간호사들이 소근거린다. 서로 눈인사를 한다. 이 이야기는 퍼질 것이다. 병원의 모든 부서로. 그리고 곧 세상으로. 거대한 권력자가 하찮은 물건 하나 때문에 분노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분노가 약한 자에게 향했다는 이야기. 박병수의 사무실. CCTV 영상이 컴퓨터 모니터에 떠 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꽃병이 던져지는 순간 윤소희의 공포 표정, 이준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부인의 여지가 없는 영상.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의료 기록 작성, 경찰 신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어떤 거대한 권력도 그 의무를 무시할 수 없다. 아니, 무시하면 안 된다. 병원장실의 컴퓨터 모니터, CCTV 영상이 다시 한번 재생된다. 이준호의 얼굴이 화면에 커진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변한다. 영상을 본다. 자신의 행동이 낱낱이 드러나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손이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던진 것이다. 분명하게 최영미가 현장에 남겨져 있다. 그녀는 병원장 박병수와 단둘이 있다. 이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이다. 두 사람 모두 상황을 아주 잘 안다. 이것은 은폐의 영역이 아니라 보도의 영역이다. 침묵이 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최영미가 묻는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얼마나 많이 벌어야 하는가? 얼마나 깊이 묻혀야 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질문이다. 박병수는 그 질문의 의미를 안다. 10년 이상의 병원 운영 경험이 그에게 그 언어를 가르쳤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배우님과 간호사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경고다. 이 일은 더 이상 권력과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경고. 최영미가 숨을 쉰다. 깊게. 그리고 그녀는 결정한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회장의 편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이준호의 편인가 아니면 윤소희의 편인가. 둘 다는 불가능하다. 그녀는 윤소희를 찾아간다. 병원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배우를 본다. 얼굴이 창백하다. 눈빛이 죽어있다. 오랜 시간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의 얼굴. 최영미가 윤소희의 휴대폰에 전화를 건다.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화를 통해 말하고 싶었다. 거리를 두고 싶었다. 그것이 더 솔직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소혜, 우리 싸워야 할 것 같아. 이번엔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다. 윤소희는 그 말을 듣는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에 서줄 준비를 하고 있다.
눈물이 흐른다. 그것은 위로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다. 최영민은 계속 말한다. 그동안 내가 너를 잘못 도왔어. 계속 조용히 있게 했어. 그게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잘못 생각한 거야. 그 말들은 자신에 대한 반성이자 윤소희에 대한 사과다. 윤소희의 입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목소리가 나온다. 네, 우리 싸워요. 그 말은 작지만 명확하다. 거대한 결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동시에 윤소희의 친구 이혜진이 등장한다. 37세, 배우의 친구. 그녀는 그동안 소식을 못 들었다. 하지만 지금 얼굴에는 분노가 있다. 누군가 자신의 친구를 상처 입혔다는 분노. 소혜, 우리 싸워야 하는 건 아예 다른 거야. 이혜진이 말한다. 너는 아무 죄가 없어. 그 남자가 문제고 그 남자가 다다. 경찰서 전화, 박병수 병원장의 신고, 증인 고소. 그것으로부터 거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윤소희의 증언을 준비한다. 그동안의 모든 폭력, 구타, 협박, 감금, 얼굴도 몸도 아닌 영혼의 상처들, 모든 것이 기록된다. 경찰관 권태호가 움직인다. 38세, 정의 지향적인 경찰관.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임을 안다. 거대한 회장의 폭력, 권력자의 갑질. 이것은 하나의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경찰서, 조사실, 경찰관 권태호가 이준호를 대면한다. 그의 눈빛에는 정의가 담겨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움 사건이 아니라 권력자의 폭력 사건이다. 사회적 파장이 클 사건. 이준호는 여전히 태연하다. 변호사가 옆에 있다. 문석진, 52세. 이준호의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온 냉혈한의 변호사. 그의 손이 움직인다. 의뢰인은 변론권을 행사합니다. 침묵의 벽이 세워진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벽. 법정에서 싸운다는 선언. 윤소의 스튜디오. 배우의 친구 이혜진이 윤소희를 찾아온다. 밤이 깊다. 창밖은 까만 서울이다. 이제 그 남자 때문에 너까지 죽지 마. 너는 피해자야. 그 말은 칼처럼 윤소희의 마음에 파고든다. 오랫동안 자신을 책망해온 윤소희에게 처음으로 누군가 명확하게 말해주었다. 너는 피해자다. 너는 잘못하지 않았다. 최영미가 변호사를 찾는다. 형사 전문 변호사, 가장 좋은 변호사, 무죄로 풀려난 많은 피고인들의 변호사가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을 법정 승리로 이끈 변호사. 그들은 윤소희의 증언을 준비한다. 지난 5년간의 일들을 기록한다. 첫 번째 폭력은 언제였나? 얼굴을 때렸나? 몸을 때렸나? 협박은 어떤 시기였나? 다시 그런 짓 하면 너를 어디 외딴 곳에 묻어버리겠다. 같은 말들. 감금은 언제였나? 밤새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날들. 김다은도 법정 준비를 한다. 그날의 일을 낱낱이 기억해야 한다. 꽃병이 날아온 각도, 자신의 어깨에 닿은 느낌, 깨지는 소리, 모든 디테일, 경찰과의 진술, 법정 출석. 그 젊은 간호사는 처음으로 증인이 된다. 사회라는 시스템 속에서의 역할이 바뀌었다. 문석진 변호사가 움직인다. 증인 협박은 아니지만 세미한 압박이 시작된다. 간호사들의 입장 확인. 정말 꽃병이 던져진 건가? 혹시 떨어진 건 아닌가? 병원 스태프들의 연락처 수집. 모든 것이 은폐의 프로토콜을 따른다.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의뢰인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 박병수 병원장도 법정에 서야 한다. 목격자로 CCTV를 대리인으로 내놓을 수는 없다.
그 또한 직접 증언해야 한다. 거대한 회장을 상대로. 그것이 의사의 윤리이고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도 두려움은 있다. 윤소희는 밤을 새운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써야 한다. 그동안 숨겨온 모든 것들, 자존심도 함께 법정에서 자신의 상처를 공개하고 신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카메라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미디어는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명 배우가 남편을 고소 같은 제목들. 하지만 아직은 정식 보도가 아니다. 확정되지 않은 소문이다. 하지만 곧 법정이 열린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공개된다. 법정의 날짜가 정해진다. 일주일 후. 모두가 준비하지만 불안하다. 특히 이준호의 주변 인물들이. 권력자의 추락은 거대한 파장을 만든다. 그의 회사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주가는 내려갈 것이다. 평판은 손상될 것이다. 박병수 병원장도 법정에 서야 한다. 목격자로, 거대한 회장을 상대로.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깊은 밤 그는 예상한다. 만약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만약 권력이 승리한다면?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도 그는 법정에 설 것을 결심한다. 모두가 기다린다. 법정의 날까지.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이 결정된다. 윤소희의 용기가 남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이 남을 것인가.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계속 같을 것인가. 모든 것이 그 여인의 어깨에 달려 있다. 서울중앙지법원. 아침 9시. 법정은 언론으로 가득하다. 카메라, 마이크, 기자들의 목소리. 유명 배우가 남편을 고소한 폭력 사건. 미투 운동이 한창인 이 시대에 거대 기업 회장이 법정에 서다니. 모든 카메라가 윤소희를 향한다.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세상 앞에서, 법정 앞에서.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고 모든 것이 보도될 것이다. 그 후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나아간다. 윤소희는 법정 입구에 선다. 아침 햇빛이 그녀를 비춘다. 최영미가 한쪽 팔을, 이혜진이 다른 팔을 잡고 있다. 그녀의 손이 떨린다. 입술도 떨린다. 하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법정 내부. 판사가 들어온다. 모두가 일어선다. 이준호도 일어선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태연하다. 변호사가 옆에 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린다. 미묘하게. 증인 선서가 시작된다. 윤소희는 왼손을 들고 오른손에 검은색 법전을 짚는다. 그 순간 그녀의 과거 5년이 모두 떠오른다. 밤의 공포, 아침의 눈물, 낮의 연기, 거짓된 미소. 검사가 질문을 시작한다. 목소리가 명확하다. 윤소희님, 지난 5년간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순간이다. 모든 것을 걸고 말해야 할 순간.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침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했다.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택.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법정을 관통한다. 작은 목소리지만 명확하다.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다. 법정의 모든 귀에 들어간다. 검사가 계속 묻는다. 그리고 윤소희는 대답한다. 펑크 영상처럼 회상이 떠오른다. 때리는 손, 욕설, 밤의 공포. 모든 것이 그녀의 목소리로 법정에 기록된다.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3년 전 10월입니다. 제가 연기한 드라마의 시청률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폭력을 당했습니까?
얼굴을 맞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그 후에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아니요. 왜입니까? 무서웠습니다. 법정이 침묵한다. 그 침묵은 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알고 있다. 두려움, 무기력. 이준호의 변호사 문석진이 반박한다. 질문을 꼬인다. 그런 행동을 당했다면 왜 지금까지 함께 있었습니까? 혹은 왜 이제야 고소했습니까? 그것은 공격이다. 2차 폭력이다. 피해자를 다시 신문하는 폭력. 하지만 윤소희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녀가 목소리를 높인다. 처음으로.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무섭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그녀는 말한다. 계속 말한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감금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를 원합니다. 법정 전체가 침묵한다. 카메라가 계속 작동한다. 이 순간이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뉴스가 될 순간이다. 다른 증인들도 차례로 증언한다. 김다은은 그날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꽃병이 날아오는 각도, 깨지는 소리, 공포의 순간. 박병수 병원장은 CCTV 영상을 설명한다. 프레임 단위로 이준호의 표정, 의도, 모든 것이 영상에 기록되어 있다. 최영미도 증인석에 선다. 그녀는 이제 매니저가 아니라 증인이다. 네, 저는 지난 5년간 윤소혜 씨가 여러 차례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입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준비한다. 모든 증거, 모든 증언, 모든 영상, 하나로 모인 진실. 그리고 그 순간 판사가 판결을 읽는다. 피고인 이준호는 배우자 폭력, 협박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 말이 법정에 울린다. 이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의 권력이 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의 돈도, 그의 지위도, 그의 권력도 모두가 한순간에 사라진다. 경찰관이 이준호에게 다가간다. 수갑을 채운다. 그 순간 윤소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을 느낀다. 눈물이 다시 흐르지만 이번엔 자유의 눈물이다. 형벌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 최영미와 이혜진이 그녀를 안는다. 새 여인이 하나가 된다. 법정 밖. 카메라의 플래시가 폭발한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침묵에서 목소리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종 속에서 자유로. 그 변화. 법정 밖.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진다. 윤소희는 최영미와 이혜진의 팔에 기대어 선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수십 개의 마이크, 수십 개의 카메라.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는다. 자유로운 미소.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윤소희의 말은 짧지만 강하다. 그 말 한마디가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이 된다. 용감한 배우,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미투 운동의 새로운 얼굴. 경찰서에서 이준호는 수갑을 찬다. 구치소로 들어간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권력의 광채가 없다. 그는 죄수일 뿐이다. 무엇을 잃었는가? 모든 것을 잃었다. 윤소희는 상담실에 간다. 심리치료사를 찾는다. 지난 5년간 묻어둔 트라우마를 꺼내기로 결심한다.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그것은 하루, 이틀의 과정이 아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다. 그리고 시작이 모든 것의 절반이다. 최영미가 윤소희의 새로운 계약을 짠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윤소희가 하고 싶은 작품,
윤소희가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 권력자의 의도가 아니라 배우의 창작물이 되었다. 변화는 미묘하지만 확실하다.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박병수 병원장이 폭력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직원 상담, 신고 보호, 의료 지원. 작은 병원에서 시작된 용기가 제도가 된다. 체계가 된다. 이제 다른 피해자들이 이 길을 갈 것이다. 윤소희와 김다은이 만난다. 커피숍에서 한 달 후 두 여인이 마주 앉는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용감하지 않았으면 저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윤소희가 말한다. 그리고 김다은도 눈물을 흘린다. 공감의 눈물, 연대의 눈물. 김다은은 변한다. 간호사에서 인권활동가로의 길을 생각한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상담사 교육을 받기로 결심한다. 자신의 상처를 다른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로 삼겠다는 결심. 이혜진은 윤소희의 옆에 계속 있다. 새로운 삶의 파트너가 되어 영원한 친구로서 세 여인은 서로 손을 맞잡는다. 침묵에서 해방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의 변화. 우리가 이겼어. 최영미가 말한다. 아니지.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진실이 이겼어. 윤소희가 수정한다. 그래. 진실이 이겼다. 이혜진이 동의한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여인은 웃는다. 진정한 웃음, 자유의 웃음. 석양이 진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빛이 흐른다. 윤소희는 거울을 본다. 자신의 얼굴에서 공포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 주름도 있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흔적이 아니다. 그것은 전투를 거친 자의 흔적이다. 이제 다음 장이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다. 6개월 후 영화관 스크린. 윤소희의 새로운 영화가 개봉된다. 제목은 자유.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여인의 이야기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모든 피해자의 이야기다. 개봉식에 윤소희는 선다. 하지만 이번엔 화려한 드레스보다 편안한 옷을 입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더 솔직하게, 더 자신답게. 거기엔 최영미도, 이혜진도, 김다은도 있다. 그들의 자리는 보조배우나 스태프가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같은 자리다. 영화가 시작된다.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다. 통쾌함, 감동, 눈물. 모두가 윤소희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캐릭터의 변화에 공감한다. 한 인간의 해방의 이야기에 공감한다. 방송국 인터뷰. 윤소희가 앉아있다. 스튜디오 조명이 그녀를 비춘다. 기자가 묻는다.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녀의 답은 명확하다. 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다른 누군가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원의 상담센터가 공식 개소된다. 폭력 피해자 보호센터. 윤소희도 참석한다. 그리고 그녀는 첫 번째 후원자가 된다. 모든 피해자가 나처럼 용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교 강의실. 김다은이 학생들 앞에 선다. 이제 그녀는 심리 상담사 수련생이다.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폭력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침묵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윤소희의 개인 상담실. 이제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자원 상담가가 되어 있다. 자신의 아픔을 이용하여 다른 아픔을 치유한다. 최영미의 회사도 변했다. 더 이상 연예인의 상품화가 아니라 창작자의 지원에 집중한다. 그리고 윤소희는 그 회사의 대표 배우가 아니라
공동 경영자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동료가 된 것이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윤소희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주었다. 미투 운동은 불이 되고 법은 강해지고 사회의 인식이 깊어진다. 작은 병원의 한 사건이 사회 전체를 흔들었다. 새벽, 해가 뜬다. 윤소희가 창가에 서 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다. 창밖으로 새로운 서울이 펼쳐진다. 이전의 회색이 아닌 채색된 세상. 그 위에 햇빛이 내려앉는다. 새로운 날의 햇빛, 새로운 시작의 빛.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다. 두려움이 없는 미소, 자유의 미소.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다.